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요, 경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적 확인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당적이 확인되는데 양당 모두 이 공식적으로는 협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양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또 이 다른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민주당원 현재 상태에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서부터 저도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해왔는데요. 맞는 것으로 거의 다 확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찰에서 맞다 이렇게 발표하면 그것만 남았다. 절차만 남았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지금 병세 관련 브리핑을 연속해 오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는요, 강청희 민주당에서 인재로 5호 인재로 영입한 전 의협 부회장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고요. 지금 저 의료계에서 난리가 났는데 아니 이거를 왜 서울대 의료진이 발표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 의혹만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민주당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울대 의료진이 직접 발표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아니 기자들이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의료진은 사실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던 얘기하고 경찰이 밝혔던 얘기하고 어딘가에 큰 갭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요게 이 신뢰를 굉장히 지금 허물어뜨린다. 그러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서 이거 야 이재명이 테러를 이거를 정치적으로 총선용으로 이용해 먹었구나. 요 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지만 이거 말이죠. 우선 고발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의 이 의료 정보 공개를 청구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이 언론에 좀 많이 더 보도돼야 되겠고, 이것이 이제 이 핫 이슈로 계속해서 비판 여론을 갖다가 압도적으로 좀, 그리고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좀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준석이가 지금 발언한 걸 보면은요, 뭔가 꼬리를 팍팍 내리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연말 콘서트에서 이 가수 나훈아 씨가 말이죠. 나훈아 선생이 이 쓴소리 아주 재미있는, 위트 있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마지막 콘서트, 연말 콘서트에서도 이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훈아 이 선생의 이 발언도 좀 뭐라고 볼까요? 좀 이렇게 편하게 밤에 들을 수 있도록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맨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료 화면 없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오늘 여야,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당사의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정장법 24조에 따르면요, 24조 사항에 따르면은 범죄자들 수사함에 있어서 당원 명부의 조치를 위해서는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요, 지금 양당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래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찰 측에서는요,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딱 경찰은 공식적으로 여기까지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입장 발표는요, 굉장히 딱딱 떨어집니다. 똑바로요. 그래서 장동혁 사무총장은 뭐라고 했느냐? 이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노력에, 모든 수사기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 그리고 이재명이를 갖다가 공격한 피해자는 현재 국민의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언론에서 또 아니면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밝히는 얘기를 보면은 이 동명이인이 있다 이겁니다. 동명이인. 근데 요 동명이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지금 이 범인은요,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가 또 탈당했다가 다시 또 입당했다. 들락날락을 많이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시중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이제 보수파, 그러니까 이제 정적으로 이재명을 생각하고 정치적인 이념 지형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보수기 때문에 진보인 이재명을 이렇게 테러했다. 요 프레임을 씌우려고 지금 이제 태극기 부대에 참석한 사례도 사실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주로 야당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당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좌파 유튜버 사이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뭘 깔끔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지금 언론의 입장을 밝혔냐? 경찰이 피의자의 당적 확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 요청을 해왔다. 그래서 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임의 제출 정식으로 피의자의 당적 여부를 확인해 줬다. 그러니까 임의 제출 정식으로 확인해 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요 얘기는 이제 민주당 당적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JTBC가 지금 취재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김 씨가 현재 이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이 김 씨가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JTBC가 오늘 특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자, 그래서 서로가 상대당이다. 이렇게 뭐라 하는데, 이거 이제 오늘 내일 쪽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도 말이죠. 영장실질심사가 나오면, 그 이제 이 구속영장에 당적이 어딘지 이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동기가 나와야 되니까 이 당적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범인은요, 경찰에 체포돼서 이재명이를 죽이려 했다. 자, 요렇게 되기 때문에 왜 죽이려 했는지, 그래서 이 당적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하나의 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지금 이제 이 계획 범죄로 알려져 있고 단독 범죄로 지금 되어 있다. 경찰에서 중간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당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구두 논평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거의 4년 전인 2020년에 탈당한 동명인물이 있으나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고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왜곡돼서 국민의힘의 문제로다가 몰아가려는 거, 이거는 지양해야 되겠다.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윤희석 선임 대변인도요,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원 확인 여부는 정당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어렵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적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여러분께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얘기가 길어요. 공식적인 확인 요청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제 확인해 줬다. 그리고요, 피의자의 민주당 당적 여부와 범행의 동기, 범행 준비 과정이 경찰 수사 결과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지금 밝히고 있는데 뭘 밝혀져야 돼요.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구린 냄새가 펑펑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부산에서 서울대학으로 올 적에 이 헬기를 타고 상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을 의사가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민주당 또는 이 전 의협 부회장이 한 거, 이런 거를 두고 의료계가요,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요, 이 소방당국에서 이 헬기를 띄워줬지 않습니까? 이 헬기를 띄운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부산 소방 관계자는요, 항공 이송 요청이 있었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어서 이송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산 소방 이 당국에 따르면은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운영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 헬기를 띄워줬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 따르면요, 이 관통상이라든가 절단상을 입은 환자의 생명유지, 그리고 이제 생명유지나 또는 악화, 추가 손상 방지를 위해서는 이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데, 그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응급 의료 헬기가 쓰일 수 있다고 매뉴얼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헬기가 이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수리 중에 있었기 때문에 노들섬에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앰뷸런스로 이동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르면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부산대병원 외상센터가 맡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외상센터를 놓아두고 더군다나 중증 응급 환자라는 사람이 이게 서울까지 올라간다.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 구급 대원도 그렇게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여한솔 실명으로 그러니까 여론이 의료계가 부글부글 끓다는 말이 맞는 거죠.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 한번 페북에다가요, 응급한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야 했고 응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헬기까지 탈 이유도 없다. 예, 그리고 또 이 익명의 전문의는 뭐라고 밝히느냐?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수술이 가능했을 텐데 이송 과정만 놓고 본다면 지역병원은 패싱한 것 같다. 너도 나도 서울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된다. 그리고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요, 119 구급대가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로 이동을 했더니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먼 거리 이 서울대학병원으로 헬기 인수했다는 거 정말 안타깝다. 국민이 국가의 외상 응급 의료 체계를 신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논란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응급의료를 부산대학에서 안 하고 서울대학으로 온 거, 그것도 또 헬기 타고 온 거, 그리고 브리핑도 또 직접 의사가 하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강청희 부회장마저도요, 의학적 판단은 주치의가 브리핑하는 게 맞는데 왜 공개 브리핑이 취소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는요, 1월 2일 날 오후 5시 10분에 브리핑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시간 40분 만에 돌연 취소가 됐어요. 자, 이거 왜 취소했느냐?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이건 개인정보를 갖다가 병원에서 알리는 거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이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도 말이죠, 이 의료진이 왜 브리핑을 안 하는지를 굉장히 의아하고, 직접 수술에 관여한 의료진이 설명을 하면은 이런 불필요한 오해 또 억측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예,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용복에 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이죠, 우리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재명의 의료 기록, 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라. 왜냐면은요, 이게 무슨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는 이미 사인이 아니라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이재명 개인정보, 의료정보를 갖다가 이 보안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법원에 가더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 특활비, 이거 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는 이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특활비마저도 전부 공개하라. 이런 정의의 법원의 판결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하고 요번 의료 정보하고 비교해보면 의료 정보의 이 공개성, 이것이 훨씬 더 강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지금 이재명은 공인이잖아요, 공인. 예.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미 범행이 이루어졌고, 이미 말이죠, 그렇죠. 이 동영상, 유튜브, 그 다음에 일반 매체를 통해서 이 테러를 당하는 현장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요거는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정보 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강청희 부회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1cm 열상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거 잘못됐다. 내 경정맥에 9mm 정도의 자상이 생겼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주치의가 아니고 서울대학병원에서가 아니고 영입한 인재를 통해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아주 여론이 나쁘다 이렇게 나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을 보면은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그리고 서울대 의료진이 아니고 민주당원이 불입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위증하다면서 서울까지 어떻게 버텼냐? 진짜 궁금하다. 그리고 스스로 환자 브리핑을 당해서 하는 건 또 처음 본다. 쾌유로 재판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 그리고요,
공익을 위해서 치료한 의사 선생님들이 진실을 말해달라. 제가 도 그랬잖아요. 이 공공선에 반한다. 저도 그랬는데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빨리 회복해라. 요런 또 얘기도 일부는 달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병상 정치가 또 치료에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이 야기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자, 이 권한대행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강선호 대변인도 그런 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총선 준비가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권한대행 체제를 두지 않고 직할 체제로 해서 병상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이미 단식을 통해서 병상 정치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내 또 의료진들도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는 병원에서 당무를 보는 병상 정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공간의 구성 문제라든가 총선 기획단 회의, 선거제 개편과 같은 이런 큰 일들이 모두 병상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쌍특급 법안,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통과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여야가 아주 대치가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병상에서 관리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야, 참 이런 정당 여러분들 상상이나 갑니까? 예, 이거 빨리 당 대표직으로 내놓도록 압박을 더 세게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나훈아 이 선생 관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나훈아 씨가 지금 말이죠, 30일에서 31일 이틀간 송년 콘서트를 열었어요. 이 송년 킨데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열렸는데 뭐 이거 표가 뭐 다 되진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공연하기 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다고 그래요. 뭐 나훈아 씨가 이제 말도 잘하고 또 정치적인 센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먼저 발언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전에 이거 뭐 지금 77세인데요. 야, 이거 뭐 한 27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어마어마한 이 젊은 이 패기와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바지도 이 청바지 입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보이죠? 이렇게 이제 아주 최첨단 청바지. 저하고는 취향이 좀 안 맞는데 아주 뭐 이 가운데 탁탁 터진 거, 찢어진 거 요런 청바지를 입고 공연을 했어요. 자, 역시 국내 최고의 정상급 연예인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대목인데, 자, 그래서 이제 나훈아 선생이 아주 입담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노래하는 동안에 바뀐 대통령이 무려 11명이나 된다. 그래서 11바퀴 도는 동안에 나는 계속 대통령은 이제 바뀌고 마시지만 본인은 계속 노래 부르고 있다. 그리고 뉴스로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의원을 찍었으니까 좀 반성하자.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잘 찍으라고. 예. 그리고 아이들이 알을 안 낳는다. 이제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써요. 나올 수 있게 청춘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열창을 하면서 젊음을 가셔가지고요. 완전히 이 팬들을 딱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은 대통령도 뽑은 대단한 분들이다. 기죽지 말라. 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이제 아주 풀로 꽉 차서, 지금 열창을 했는데, 고향역, 남자의 인생, 18세 순위, 이런 곡을 내리 6곡이나 불렀대요. 30분, 불렀고, 30분에 걸친 긴 오프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긴 오프닝을 장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저는 잘할 겁니다. 오늘 이 연말에 귀한 시간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잘해야 합니다. 슬쩍 깨부리지 않고 박자 또박또박 잘 지킬 테니 지켜보이소. 이렇게 첫 인사를 건넸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뭐라고 그럴까, 이 쓴소리를 잘하잖아요. 입 바른 소리. 그래서 테스형이자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30일 날 공연에서 촌철살인의 입담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아주 재밌어요. 한 5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인구감소 수준 흑사병 때 능가 라고 하는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를 언급하면서 아들이 알을 안 낳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인도의 74세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보도를 또 보여주면서 우리라도 낳아야 한다. 낳을 수 있게 청춘을 돌려드릴 테니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청춘을 돌려다오를 열창해서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때 나훈아 씨는요,
트레이드마크인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흰색 민소매 티셔츠로 젊음을 아주 과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윤 대통령까지 역대 11명 대통령의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요. 제가 노래하는 동안 바뀐 대통령입니다. 11바퀴 도는 동안 저는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너스레를 떨고요.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국회의원 뭐라 할 일 아닙니다. 누가 찍었나? 우리가 찍었으니 가슴에 손을 올리고 반성합시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통령도 뽑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은 충분히 잘 나셨으니, 여러분은 충분히 잘 나셨으니 기죽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자주이소. 이렇게 또 이 조언적 이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나훈아 씨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유튜브에는 나훈아의 사망 소식을 다룬 가짜뉴스가 넘친다. 그러면서요,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 내보고 죽었다, 안 카더라. 그것도 이쁘게 준 게 아니라 술 먹고 운전하다 죽었다, 카네. 예, 그러면서 누가 내 장례식에 왔다 카던데 도대체 유튜브 사는 데가 어디고? 라고 반문해서 많은 박수와 환호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초대 가수 없이 2시간 반 동안 혼자 20곡 넘게 불러댔대요. 야, 기타를 치면서 무시로를 이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려줬고, 또 고집스러운 열정으로 가수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이 웨이를 또 불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객들이 또 눈시울이 또 붉혀졌다고 하고요. 앙꼬르 하지 말고 또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또 나훈아 씨가 또 그렇게 해갖고 또를 이렇게 관객들이 연호하니까 기장 갈매기 사내 이런 곡들을 또 부르면서 공연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압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아들딸이 컴퓨터 앞에서 예배 준 거. 그러면서 집에 가시거든 고맙다, 수고했다, 해주이소. 이렇게 하고서 또 끝났다고 그래요. 나훈아 선생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께